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안 찍을 줄 알았는데 결국 새로운 부분은 찍어야 되네요.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업 결손이 생긴 친구들 위해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늦게라도 해당 부분을 올려줄 테니까 잘 듣고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자, 이번에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예술 분야의 글읽기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이라고 하는 요 부분 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은 이제 예술의 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글의 갈래 자체가 에세이예요. 별로 막 중요한 갈래는 아니죠. 많이 어려운 갈래가 아니기 때문에 논설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에세이라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단 번호 먼저 매길게요. 1문단부터 마지막 문단까지 문단 번호를 조금 매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세이라서 굳이 문단 번호가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과 중간과 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핵심어를 잘 찾으려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번 문단부터 볼 건데요. 일단 이 글은 처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있어요. 중간 부분은 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끝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처음 부분 각 핵심어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자, 처음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들 요거. 자, 전체 글의 중심이 되는 사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을까? 계속 반복되는 부분 있죠? 잘 찍을 수 있을까? 잘 찍을까?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질문 형태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물음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효과적인 글쓰기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이 글 전체를 통틀어서 알아야 하는 핵심어가 바로 이거죠.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도대체 뭔가? 기술보다 진짜 중요한 건 경험,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방향이더라. 요거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경험과 방향을 잘 알아야 하더라. 처음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처음 부분은요, 사진을 잘 찍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는 다른 이야기, 좀 더 본격적으로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필요한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인물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강조를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결국 평범한 일상이 바로 연결되는 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상이 진짜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상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사람이다. 이걸 이제 두 문단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미국의 한 잡지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한 잡지. 자, 미국의 한 잡지에서 라고 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대요. 자, 그거는 실제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죠.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은 뭐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주장은 바로 사람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멋지게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잡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여기에서 조사를 했는데 답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조사 결과로. 그 다음으로 풍경, 도시, 건물, 꽃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 그랬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사람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또 이제 이야기를 하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가 잘 담겨 있는가? 여기. 자, 갈등이 있지만 화해와 사랑으로 이겨내는 인간의 삶. 자, 이게 가장 사진으로 찍기 좋은 주제래요. 그래서 인간의 삶과 관련된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신문과 잡지 표지의 사진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사람 사진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이라고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사진, 잡지나 잡지 표지, 신문 이런 데 나오는 사람 사진들은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 포함하고 있는 사진이랑은 조금 달라요. 일상에서 우리들이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은 뭔가 자연스럽고 좀 뭔가 우리들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이런 거라면 신문과 잡지에서 드러나는 사진으로는 눈빛과 표정으로 미처 글로 옮기지 못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장이 과장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게도 해주죠. 자, 그래서 잡지 사진은 조금 그 인물 사진 중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잡지 사진 속에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진에 대한 느낌을 받고 그리고 사진을 매체에서 사용함으로써의 효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6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6번째 문단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냐. 자, 유사한 사람의 게 가장 흥미를 보인대요. 이건 이제 심리학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자, 심리학을 자기 근거로 삼고 있는데 유사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흥미를 느껴. 자, 그래서 아랫줄 볼게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자기 현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요. 자, 그래서 결국 자, 인물 사진을 찍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이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래. 자, 그래서 이거는 사진 찍는 이유. 자, 얘들아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조사 결과 같은 걸 보고 사람들이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걸 알았어.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서 사람들은 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런데 사진을 찍는데 여기 이 인간의 삶이 잘 드러나는 사진들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잡지 사진들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그 잡지 속에 들어있는 사진들을 통해서 뭐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감춰진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캐치해낼 수 있어서 사람 사진이 가지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유사성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투영해서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인물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해요.
자, 7번 문단입니다. 또 사람을 찍는다는 건 두 번째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진 찍는 이유. 사진 찍는 이유 두 번째. 그래서 소통의 간절함을 드러낸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사진을 왜 찍냐?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두 번째는 소통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들 인스타 하는 이유 뭐예요? 인스타 할 때 거의 대부분 사진 이렇게 막 찰칵찰칵, 얼굴 찰칵찰칵, 뭐 릴스 찰칵찰칵 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소통의 간절함. 내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소통한다는 이유는 결국 뭐냐? 뭐 하고 싶은 거죠? 세상과 연결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인스타 같은 게 굉장히 히트한 거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잘 찍고 싶어 한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단입니다. 자, 사람을 찍는 사진은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이 세월을 초월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많은 추억과 그 다음에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아이가 참 즐겁네요. 여기. 더 내려갈게요. 자, 9번째 문단입니다. 9번째 문단은 후딱후딱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대요. 자,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요 소년 있죠? 이 소년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는 좋을 때다. 나도 저렇게 논 적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나한테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일어난 것,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사진을 보면서 좋을 때다.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래야지 라는 이런 개연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개연성이 있어서 우리가 사진을 되게 잘 찍고 싶어 하고 사진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10번째요. 자, 하지만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똑같은 걸 계속 듣더라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캐치해주는 애가 바로 뭐죠?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되게 멋있게 말을 해놨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 사진은 순간을 잘라낸 과거의 시간과 행동을 현재로 되돌려 놓는다. 사진의 특징이죠. 그래서 현재에 이제 이 사진을 과거의 시간을 박제해 놓죠. 박제. 선생님도 뭐 옛날에 돌사진 이런 거 있어요. 아직도. 아주 오래 전이죠. 자, 11번째 문단입니다. 11번째 문단은 그러니까 결국 이 인물 사진 사람들이 찍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까지 쭉.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목이 뭐였죠? 사진 잘 찍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인물 사진을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그러면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내지 말고 사람을 찍어라. 이게 1번이에요. 사진 잘 찍는 방법. 두 번째는 뭐? 애정을 가져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감동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음을 확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중간 1입니다. 중간 1은 인물 사진의 특성과 인물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특성과 그 다음에 사진 잘 찍는 방법. 인물 사진을 잘 찍는 방법. 그 다음에 의가 되겠죠. 의는 여기 부분이에요. 뭐 감동을 만든다.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이 의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쫄로 넘어갈게. 쫄로 이제 중간 2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문을 그냥 한 번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리버리하네요. 자, 여기부터는 지금 이미 수업했던 부분들 토대로 해가지고 이미 체크되어 있는 걸로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12번째 문단부터는 바로 여기서부터가 중간 2예요. 자, 중간 2에서는 이제 풍경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경사진. 자, 풍경사진은 인물사진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찍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 풍경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풍경사진의 특성과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겠죠. 중간 1이랑 중간 2가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3번째 문단. 자, 풍경 사진을 미리미리 찍어도 다 비슷하게 보인대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감동이 아무리 멋있는 사진을 찍어도 실제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3D를 뭘로? 2D로 바꿔갖고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 똑같이 그 감동을 느낄 수 없다면 풍경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냐? 또 이렇게 질문 나와 있죠. 뭐라고요? 다음에 나올 설명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자, 그래서 결국 뭘 알아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자기의 인식과 프레임을 가지고 풍경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서 풍경은 해석이다. 요 중요한 거 다 나왔네요. 자, 그래서 요 풍경 사진에서는 인식과 프레임을 가지고 풍경을 해석해야 된다. 왜? 3D를 2D로 하면 실제로 보는 것만큼 감동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이야기가 13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14번째 문단의 경우에는 엉망진창이네요. 여기 좀 지워가면서 할까요? 뭐야 이게. 참 부끄럽네. 자, 보시면 자, 오른쪽의 사진은 누리집 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이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나와요. 자, 이 사진은 도시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대요. 자,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 도시의 모습 있죠. 내가 또 이렇게 해버렸네. 자, 도시의 모습, 바로 획일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도시의 모습이 획일화되고 그 다음에 개성이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15번째 문단 보시면 사진 속 골목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진 속 골목은 일단 익숙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초현실적이래요. 자기 감상을 지금 이야기해요. 분위기가 독특합니다. 4번째, 실제감 있게 눈 내리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어요. 5번째는 구체적인 실체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 식상함이 없다는 6번째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감상은 누구나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여기 나와 있네. 아름답고 낭만적인 공간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자, 고단한 삶의 현장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대요. 이건 작가의 생각이 아니라 작가가 아름답고 낭만적이라고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고단한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앞에 감상 1부터 6까지 있었잖아요. 그 작가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앞에 나온 감상 1부터 6까지 요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요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여기 사진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의 흔적과 채취가 물씬 느껴진대. 감상 7번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일상이 담겨 있는 풍경 사진을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죠.
17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찍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의 본질을 담아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미세한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단순하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지. 이런 기술들, 카메라, 렌즈, 이런 건 다 기술들이잖아요. 이 기술에 뭘 플러스 해야 한다. 결국 자기가 곧 사진이 되는 일체감을 줘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사진을 잘 찍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중간2입니다. 중간1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중간1은 인물 사진에 대한 이야기였고, 중간2는 이번에는 풍경 사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풍경 사진의 특성과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이 뭐겠어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역량도 필요하고 일체감도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간이 멈추고 정리하실 분들은 멈추고 하세요. 마지막 18번째 문단은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에서는 항상 내용 정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 사람을 만나요. 풍경을 접합니다. 핵심어 다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째야 된다. 이거 스스로 발견해낸 소중한 가치가 담긴 사진을 찍어 보자. 이게 진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이게 바로 주제.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끝부분의 경우에는 끝도 정리할게요. 마지막 한 문단인데 결국 사진을 잘 찍어봐라. 많이 찍어봐라. 사진에 대한 에 관한 글쓴이의 조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했던 부분들인데요. 일단 학습활동은 둘째 치고 학습활동 특징 부분이 있어서 잠시만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많이 어려운 글은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로 내면화하는 독서 중에 예술 분야의 글 읽기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예술 분야의 글 읽기랑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습 목표인데 뭐 생각 열기 이 부분도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개념 열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더라. 작가 소개 잘생기셨나요? 여러분들 책에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제재 연구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보시면 갈래는 에세이인데 논설문 성격이 있다. 자,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것이기요. 그 의견을 전달하는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설문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예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아까 주제 선생님이 18문단에 나왔었죠. 이 부분 나와 있어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특징이 나왔는데 이 특징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으로 나누어가지고 각각의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의 결과물을 하나의 예로 활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쿠 이런 우리 애들 얼굴이
처음과 중간은 선생님이 다 정리해줬어요. 이거 그냥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 있죠. 요거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특성, 그다음에 잘 찍는 방법, 의의 이런 것들은 조금 본문 내에서 찾아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핵심 나와 있습니다. 자, 인물 사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나와 있어요. 인물 사진의 특성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본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필요하시면 항상 어찌라 화면을 멈춰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물 사진을 찍는 방법 겁내지 말고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물 사진 의의도 나와 있네요. 자, 수많은 감동을 만든다. 확인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풍경 사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풍경 사진의 경우는 한계와 찍는 방법, 의의가 나와 있는데, 자, 한계는 실제에는 미치지 못한다. 3D가 2D로 바뀌기 때문이다. 풍경 사진을 찍는 방법은 인식과 프레임을 해석해야 한다. 그 다음에 풍경 사진은 찍는 이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 내면의 본질을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학습활동 나와 있는데요. 학습활동은 여기 그림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건 여기 보시면 풍경의 재현이 아니라 여기 이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나한테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요거 이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자, 인물 사진에 관련된 게 있고 풍경 사진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초월이란 단어는 인물 사진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일상도 인물, 내면의 본질은 풍경에도 들어있고 인물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소통은 인물에 들어있었고 인식과 느낌은 풍경에, 일체감도 풍경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쓴이의 관점과 관련된 부분들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핵심어를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요 단어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도 많이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잘 챙겨가지고 공부하시고, 공부 잘 하셔가지고 시험 보시는데 특별하게 문제 없으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